계획이 다음 주까지 해서 함수를 끝내고 시험 시리를 다음 주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시험범위나 시험 일정 나오면 꼭 말 좀 해줘. 수학 몇 번째 날 본다 이런 거 나오면 꼭 말 좀 해주고, 우리 풍산대 87쪽 한번 풀어볼래? 87쪽 풀어보면 199번 문제가 있는데, 199번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어. 아예 없고,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빠졌거든. 잠깐 한번 얘기하면 뒤에 88쪽을 보면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88, 89쪽에 꺾인 그래프의 합성함수 그래프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교과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거나 이렇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절대 안 쓰여. 선생님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시험 대비하면서 시험에 이거 낼 거다라고 했던 학교가 딱 한 학교 있었는데, 낸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결국 안 냈었거든. 근데 그만큼 내기가 좀 힘든데, 다시 199번으로 와서 이 199번 문제가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이랑 관련된 거라서 내가 한 번만 딱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 건데 편하게 들어가. 이거를 막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은 거야.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뭘 구해내야 되냐면, y는 f 도트 fx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어.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여기 x는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선생님이 처음 너희한테 함수 설명할 때 함수는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잖아. 보통 이제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정의역을 볼 일이 없는데, 합성함수든 뭐든 간에 함수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거든. 정의되는 공간이, 즉 x의 범위. 그게 이제 얼마나 합성함수에서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볼 거야. 지금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먼저 식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거든. 지금 보면 x가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1 왼쪽,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일 때는 요 함수를 따르고 있잖아. 얘는 지금 모든 함수값이 1이니까 얘 식으로 표현하면 y는 1이다 라는 상수함수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1이다 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고, 요 가운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등호는 크다 쪽에 붙여줄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따르고 있어.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의 일부분이거든. 그래서 얘 지금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다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고, 1 오른쪽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일 때는 얘를 따르고 있지. 얘는 함수값이 다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상수함수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이거는 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빨리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fx는 영역에 따라서 식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함수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1이다 라는 식을 따르고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다 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합성함수의 식을 먼저 찾아야 돼. 내가 얘를 이용해서 f 도트 fx의 식을 따라야 되거든. 요거의 식을 찾아야 돼.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우리가 볼 일 없을 거야. 선생님이 f 도트 fx는
항상 이렇게 먼저 바꾸자고 했었지. f 안에 fx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꾸자고 했었어. 근데 내가 어디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볼 거냐면 요 안에 있는 fx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보고 싶은 거거든. 밖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이 안에 있는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x랑 똑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기 때문에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안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야. 얘는 f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될 거야? 1이 되는 거야.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안에가 1이 되니까 f 안에가 1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안에 있는 애가 요거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된다. 얘가 뭘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f의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뀔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에 있는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이제 요 놈의 식을 찾으면 되거든. x가 마이너스일 때 합성함수는 얘가 될 거고, 요 사이일 때는 합성함수가 얘가 될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합성함수가 얘가 될 거니까 다시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f의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제 뭐가 될지 봅시다. 자,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 f1 얼마니? 요 그래프에서 찾아봐. f1 얼마야? f1이라는 건 요 그래프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f 마이너스 x를 찾을 거거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fx는 요식을 따르잖아. 다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fx가 마이너스 x랑 똑같거든. 얘가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가 돼서 결국은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1이라는 애를 따를 거니까 그래프에서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1인 거지. 그래서 얘는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게 f.fx의 영역에 따른 함수식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내가 지금 영역이 3개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1 오른쪽일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함수를 따르겠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x라는 식을 따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원점을 지나면서 1일 때는 1이 되겠지.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오른쪽에서는 y는 1이라는 함수를 그려주면 되니까 요거를 그리면 요게 y는 f.fx의 함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렇게 합성함수식을 찾아나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 절대 없을 거고, 만약에 정말 내가 전생에 뭐 죄를 져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나온 김에 하고 갑시다. RPM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얘기하는데 나온 김에 생각해 봅시다. RPM에 77쪽에 496번을 한번 볼게요. 77쪽에 496번을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하거나 문제집 풀 때 만날 수는 있어서 그래도 한번 하고 가자고. 뭐 단순하게 학교 시험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자, 지금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y는 g도트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달라고 했거든. 우리 합성함수식이 이렇게 나오면 우선 표현부터 바꾸자 그랬지?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 g 안에 fx의 식이 들어있는 거다 라고 해서 요거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되니까 누가 안에 있니? fx가 안에 있지. fx가 안에 있지.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안에 있는 fx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야. 근데 그래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지금 fx를 보면 x가 0하고 1하고 2하고 3일 때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이랬을 때 이 지금 안에 있는 제가 하나만 한번 쓸게. 이 안에 있는 fx의 좌표를 이용을 할 건데 좌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좌표 중에서 꺾인 점에 있는 아이들을 이용을 할 거야. 지금 꺾인 점이다라고 하면 뭐 그냥 사실 다 써도 상관없어요. 출발하는 점 0이 있고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지. 그럼 지금 이 점은 x가 0일 때잖아. 여기가 0,0이지. 0,0. 요 점의 좌표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여기가 1,1이 될 거고 여기는 2,1이 될 거고 요 점은 3,2가 되잖아. 잘 하겠지만 그냥 나오는 김에 한 번만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써보면 0,0의 의미가 뭐니? x가 0일 때, 즉 f0이 y값 0이라는 뜻인 거고 1,1이라는 얘기는 x가 1일 때, 즉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함수값 1로 나왔다. 2,1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 1이 나왔다. 3,2라는 얘기는 x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2가 나왔다는 뜻이잖아. 요 4개를 이용해서 요거의 좌표를 구해볼 거야. 값을 구해볼 거야. 다시 y는 g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기준되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이용하겠다.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를 이용해 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0 한번 집어넣읍시다. x는 0 집어넣으면 g f 제로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f 제로가 얼마니? f 제로가 얼마야? 한번 구해서 0일 때 0 나온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얘기니까 f0이 0이란 뜻이지. 그래서 얘가 g0로 바뀌겠네 이렇게. 그럼 g0은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지. 이게 지금 gx 그래프 여기 있으니까 x가 0일 때의 함수값 얼마야? 0이 되겠네. 얘 0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gfx의 그래프가 아니라 값만 몇 개를 찍어볼 건데 x에다가 0도 집어넣을 거고 1도 집어넣을 거고 2도 집어넣을 거고 3도 집어넣어서 y는 gfx의 값을 한번 찍어볼 건데 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gf0이 얼마가 나왔어? 0이 나왔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 값이 0이다. 0,0을 지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이제 1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gf1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f1이 얼마냐면 1이야. f1이 1이야. 그럼 얘는 g1로 바뀌게 돼. 그럼 g1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2가 되겠네. 이게 무슨 의미야? gfx에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x가 1일 때 함수값이 2라는 얘기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지키겠네. 그럼 또 2 집어넣으면 gf2는 얘는 f2가 또 1이잖아. 그래서 g1이 될 거고 g1은 방금 보였듯이 2가 나온다. x에 2 집어넣으면 2 나와. x에 2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여기 정지키는 같은 곳에 정지키고 3 집어넣으면 g f3이 되겠지? f3은 얼마냐면
2야. 그럼 얘가 G2가 되겠네. 그럼 G2, 2에서의 함수값은 0이네요. 0이야. 얘는 0이야.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여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팁을 좀 하나만 주면 보통 다 이런 식인데 얘네들 fx가 꺾인 점들을 기준으로 다 직선이지 gx도 꺾인 점을 기준으로 다 직선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다라는 건 1차 함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1차 함수끼리 합성하면 무조건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합성해도 무조건 직선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점 4개가 나왔고 중간중간에 다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저 형태가 g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사실 점 4개만 찍어도 저 점 4개를 지나는 애가 1번밖에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기도 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져가지고 이런 걸 시험에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꺾이는 데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애가 기준이 돼야 돼. 지금 만약에 얘가 G.F가 아니라 FGX였으면 꺾인 점 0하고 1하고 2 세 개만 사용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F가 안쪽에 있으니까 fx를 기준으로 꺾인 점들의 함수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좌표에 찍을 수 있을 거고 이게 만날 일은 거의 없어. 나는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아예 없다고 말하기가 힘든 게 선생님은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절대 안 나온다는 말은 안 했거든. 근데 거의 볼 일 없을 거고 만약에 나온다고 치더라고요. 이렇게 해결하면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만약에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진짜 전교에서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손에 꼽게 나올 거야.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서 우선 합성함수에서 극단적으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문제니까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풍산자에 90쪽으로 타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하는 합성함수의 성질을 해봅시다. 오늘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했듯이 함수에서도 함수의 연산을 하게 될 거야. 함수의 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가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아직 안 했으니까 함수의 연산을 오늘 하진 않을 거고 약간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를 하게 될 거거든. 함수의 연산이라는 걸 할 때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이용해서 하게 될 텐데 우리 집합의 연산이 좀 힘들었잖아. 근데 집합의 연산하고 달라. 여기 전혀 어렵지 않고 합성함수의 연산은 그냥 복잡하게 나와봤자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맨날 하던 걸 똑같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연산의 합성한 그 함수의 연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거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될 거야.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합성함수 할 때 이미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 합성함수 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f.g를 계산하는 거랑 g.f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완전 다르다.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고 사실 이거랑 관련된 문제도 이미 몇 번 풀었어서 잘 할 텐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교환 법칙이 뭐냐면 우리 a 더하기 b를 계산하나 둘이 자리를 교환해서 b 더하기 a를 계산하나 같다. 이게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이거든.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함수 설명할 때 이미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합성함수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2번하고 맞물려서 중요하게 쓸 거거든. 합성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산, 그러니까 합성함수와는 방향만 중요해.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F에서 G라는 순서로 가는 거랑 G에서 F로 가는 게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순서가 다르잖아. 이 방향이 다르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결합법칙은 성립해. 우리 결합법칙이 뭐였냐면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할 때 A랑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나
B하고 C를 더하고 A를 더하나 같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거든.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는데 놀랍게도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자, 내가 세 개를 합성을 할 거야. F랑 G랑 H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볼 거야. F랑 G랑 H라는 함수 세 개를 합성을 할 건데 F랑 G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하나 G랑 H를 합성하고 F를 합성하나 같다.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방향이 내가 중요하게 되잖아. F, G, H의 순서로 합성을 하게 될 거고 얘도 뭐 GH를 먼저 하겠지만 순서는 어쨌든 F, G, H라는 방향이잖아. 이 방향이 같으면 즉 순서가 같으면 무조건 합성함수는 같아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라서 얘는 이따가 나중에 합성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연산이 쓰일 건지를 보여줄 때 그때 다시 이해도 되니까 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일단 세 번째가 좀 중요하거든.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 선생님이 항등함수를 설명할 때 항등함수, 우리 항등함수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였어.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 얘를 항등함수라고 불렀었거든. 항등함수는 영어로 아이소모픽 펑션이라고 해서 기호로 뭐라고 쓴다 그랬냐면 I로 쓴다 그랬지. 우리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이면 I로 많이 쓸 거야. I로 많이 쓸 건데 원래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한다 그랬잖아.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얘가 이제 좀 독특하게 쓸 거야. 내가 어떤 함수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F가 될 거야. 의미가 없어. 얘는 뭘로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합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F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뭘로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우리 곱하기 1은 아무 의미가 없지. 어떤 수에다가 1 곱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어디다가 합성하든지 간에 영향을 못 줄 거다. 그럼 곱하기 1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 F에다가 I를 합성하나 I에다가 F를 합성하나 늘 뭐가 나오겠다? 그냥 F가 나오겠다. 그냥 F가 나오겠다. 얘도 사실 지금 중요하기보다는 이 역함수를 배우고 나서 뭔가 의미 있게 쓰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역함수를 다 배워야 함수의 연산을 뭔가 해나갈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를 좀 해나가고 있는 것뿐이야.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괜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 90쪽에 밑에 보면 개념학의 문제가 있잖아. 우리 사실 전에 한번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 좀 한 번만 보고 갈게. 우리 밑에 개념학의 문제를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지금 fx가 3x-2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자, 1번에서는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g 도트 fx를 구해달라 그랬고 두 번째에서는 f 도트 gx를 구해달라 그랬어. 우리 합성함수식 구하는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걸로 한 번 더 연습도 할 겸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f 도트 g랑 g 도트 f 일반적으로 얘네 둘을 계산하면 같지 않다라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거야. 자, g 도트 fx는 보자마자 우리 고민 없이 이렇게 바꿀 거지. g fx로 이렇게 바꿀 거고 선생님이 워낙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한 번만 더 쓸게. 요게 의미가 뭐냐면 g fx의 의미가 뭐냐면 gx에 x 대신 뭘 집어넣어달라? fx를 대입해달라는 뜻이었어. 요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gx에 x 대신 fx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f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fx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3x-2랑 똑같으니까 요 fx 대신에 3x-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배에 3x-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겠지. 얘가 g 도트 fx의 식이 되겠다. 그럼 f 도트 gx도 한 번만 해보면 얘는 f의 gx가 되겠지. 그럼 얘는 fx에 x 대신 gx를 써달라는 얘기네. 여기 fx에 x 대신 gx를 써달라는 얘기니까 얘는 3배의 g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똑같으니까 g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배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겠다. 요게 f 루트 gx가 되는 거지. 그럼 둘을 비교하면 같지 않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넘어가서 우리는 식 구하는 것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205번을 한번 봅시다. 자, 205번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칠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단골 문제라서 그래. 시험 단골 문제라서. 자, fx는 2x 플러스 a고, 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g 도트 f랑 f 도트 g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달래.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은 a의 값을 잘 조정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해달라는 거지. 자, 이미 우리 알템에서 하고 넘어온 거긴 한데 선생님 한 번만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g 도트 f랑 f 도트 g가 같고 싶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g 도트 f로 구한 함수식, 이렇게 구한 합성함수와 f 도트 g의 순서로 합성한 함수식이 같다를 이용할 거야. 이 둘이 같다를 이용할 건데 이 둘이 그냥 같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구한 식과 이렇게 구한 식의 모양이, 이 둘이 완전히 모양이 일치해야 돼. 요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g 도트 fx의 식과 f 도트 gx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이제 해봅시다. 조금만 빠르게 할게. 조금만 빠르게. 자, g 도트 fx는 gfx지. 그럼 얘는 gx에 x 대신 f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fx 더하기 1이 될 거고, fx가 2x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지. 이게 g 도트 fx 식이 될 거야. 자, f 도트 gx는 f의 gx가 될 거고, 그럼 얘는 fx에 x 대신 gx가 들어있는 거니까 2배의 gx 더하기 a가 될 거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a. 그럼 얘는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a. 요게 f 도트 gx의 식이 되는 거지. 요 둘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고. 두 식의 모양이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된다는 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뭐가 되고 싶은 거야? 항등식이 되고 싶은 거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1차식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차항은 1차항끼리 모양이 같아야 되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양이 같아야 되죠. 근데 이미 1차항은 모양이 같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로 같으니까 상수항만 같으면 돼요. 상수항, 왼쪽에 상수항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2 플러스 a가 같으면 된다. 마이너스 a 넘기고 2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두 식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할 거다. 그래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푸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학교 시험에 정말 단글로 나오는 문제야. 안 나오기 힘든 문제니까 꼭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RPM 선생님 여기까지 숙제 내줬었는데 RPM 숙제 못 풀었다면 지금이라도 꼭 많이 연습해봐야 돼. 몇 번만 연습하면 진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자, 207번도 한번 봅시다. 207번. 207번은 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문제라서 한번 해볼게. 얘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라기보다는 비교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지금 fx가 2x고 그 다음에 g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hx는 3x 마이너스 1인데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자 h 도트 g 도트 f의 x를 구할 건데, 1번은 지금 여기다가 괄호를 쳐놨지. 그러니까 g 도트 f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해서 x를 구해달라는 뜻이고, 2번은 h 도트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합성해서 합성함수를 구해달라는 뜻이야.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지만 합성함수는 뭘 먼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순서, 방향만 중요하다고 했거든. 얘 지금 HGF 순으로 써있고 얘도 HGF 순으로 써있지. 괄호가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HGF, HGF로 써있으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달라는 건데, 나는 1번이건 2번이건 사실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H 도트 G 도트 F의 X의 식을 구하든 뭐 값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바꿀 거라고 했니? 우리 H 안에 G가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 F의 X가 들어있는 거다. 항상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 거야. 뭘 주든지 간에 이렇게 바꿔서 풀면 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한 번만 해볼게. 자, 얘는 지금 의미가 G 도트 F를 먼저 합성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해봅시다. 얘는 G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볼게. 그럼 gfx는 아까처럼 gx에 x 대신 fx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 전체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 될 거야. 이렇게 x 대신에 fx를 부르는 거지. 근데 fx가 2x랑 똑같으니까 얘는 2x 전체 제곱이 돼서 4x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gfx가 4x 제곱이 된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h 안에 얘들 쓸게. h 안에 요게 4x 제곱이니까 요렇게 바뀌어. h 안에 4x 제곱이 있다는 걸로 바꾸면 돼. 그럼 h 4x 제곱은 요 hx에 x 대신 4x 제곱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3 곱하기 4x 제곱 빼기 1이 돼서 얘는 12x 제곱 마이너스 1이 요거 세 개를 합성한 놈이 되는 거지. 순서대로 하라고 해본 거야. 여기는 h 도트 g를 먼저 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h 도트 g를 먼저 한번 해볼게. h 도트 g는 h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x 대신에 gx를 써달라는 얘기니까 얘는 3배의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gx가 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표현이 선생님이 합성함수에서 방향이 중요한 거 늘 이렇게 하자는 게 안에서부터 해나가야 편하게 해나갈 수 있거든. 지금은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먼저 해서 얘가 지금 무슨 의미가 되냐면 h 도트 g 안에 요거 안에 fx가 들어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뭐가 나냐면 다시 내가 h 도트 g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럼 h 도트 gfx는 여기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뜻이야. 여기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다는 뜻이라서 얘는 3배의
f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fx가 2x랑 똑같으니까 집어넣으면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4x 제곱이니까 결국은 12x 제곱 마이너스 1로 어쨌든 똑같이 나온다. 어쨌든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합성하라고 해도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이렇게 바꿔서 풀겠다. 하던 대로 하면 돼. 합성함수를 3개를 주건 4개를 주건 5개를 주건 그냥 우리가 2개에서 하던 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고 여기 그 선생님이 유제 208번을 한 번만 좀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가끔 우리가 3개짜리 함수 합성을 할 때가 있거든. 208번 문제를 보면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2x 플러스 1이고 hx가 3x 플러스 1로 주어져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1번에서는 f 도트 g 도트 f인데 얘네를 먼저 하고 요거를 해달라 그랬고 2번에서는 h 도트 g 그 다음에 도트 f 요거를 해달라 그랬는데 방금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어쨌든 얘를 먼저 합성하건 얘를 먼저 합성하건 HGF, HGF의 순서만 지켜나가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요것든 요것도 필요 없어. 이게 다 필요 없고 늘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그냥 순서만 잘 써서 H 도트 G 도트 F의 X를 구할 거고 요거를 구할 거고 얘는 어떻게 바꿔 쓰겠다? 바깥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도 H 안에 G가 들어있고 그 안에 FX가 들어있다. 이렇게 바꿔서 풀 거라고. 요거를 풀 거야. 요거의 식을 찾으면 돼. 그럼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뭔가 연산을 해나갈 때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할 거니까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요거부터 먼저. 요거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x는 gx에 x 대신 fx를 집어넣은 거지. 여기에 x 대신에 fx가 들어오는 거니까 2배의 f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2배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2x 플러스 3이 되겠네. gfx가 2x 플러스 3이랑 똑같아. 이게 2x 플러스 3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h의 2x 플러스 3인 거네 이렇게. 그럼 2x 플러스 얘는 hx 여기 x 대신에 2x 플러스 3을 써달라는 얘기니까 얘는 3배의 x 대신에 2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더하기 1이다. 그래서 6x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요게 요 놈이 될 거야. 이것도 구하든 이걸 구하든 얘가 답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합성함수는 늘 한결같이 할 거야. 늘 한결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2개짜리와 3개짜리 한결같이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역함수가 있는데 원래 역함수 오늘 안 할 건데 선생님 역함수 좀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서 역함수가 뭔지 좀 보고 내일 진도를 마저 나가고 싶어서 역함수를 조금만 설명을 하고 오늘 합성함수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역함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역함수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내일 설명하고 문제까지 쭉 다 풀면 괜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역함수 살짝 간만 좀 보라 그래. 간만 좀 보고 할게요. 역함수를 지금 여기서 잘 해놔야 내가 맨날 하는 말이긴 한데 2학년, 3학년 때 나오는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어. 선생님이 그 하나만 좀 얘기해줄까? 내가 목표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고3 애들 컨설팅을 하건 수업을 하건지 간에 가고 싶은 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뭐 목표가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됐건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가 됐건 뭐든 간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도 했었고 나는 복싱을 했었거든.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게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지만 격투기 수를 많이 좋아하거든. 지금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도 약간 이런 격투기 대회를 보면 아, 나도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격투기 이런 거는 진짜 싫어하다가 내가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 보니까 요새 이제 같이 봐. 어제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이제 경기를 했었어.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우리나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 격투기에서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응원하는 선수거든. 나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다 인성이 좋아요. 나는 인성이 안 좋은 운동선수는 좋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음바페는 정이 안 가. 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정찬성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이제 한 2번 정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거든. 그 박재범이랑 같이 일하잖아. 근데 박재범이랑 친한 임수롱이 내 친구여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동갑이거든 나랑.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정찬성이 챔피언전을 했었는데 진짜 무차별적으로 깨졌어. 그 챔피언전이니까 챔피언이랑 싸우는데 정찬성도 챔피언 자격이 있으니까 싸운 걸 거 아니야? 챔피언전을 한 걸 거 아니야? 근데 되게 무기력하게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가지고 놀았어. 정찬성이 200 몇 대를 맞았는데 13대를 때렸거든. 이 13대를 때렸는데 그 때린 게 제대로 때린 것도 아니야. 상대방이 그냥 별로 땀도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이기고 정찬성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뇌에 손상이 와서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20분 동안 싸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무차별하게 졌어. 그래서 정찬성이 경기가 끝나고 막 링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찬성은 멘탈이 무너지겠다. 저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다. 쟤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보면 챔피언이잖아. 그것만 보고 달려왔어. 그래서 챔피언전을 하는데 진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다 끝났어. 그럼 나는 그 벽이 느껴질 거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진짜 3년 동안 죽어라 막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하루에 막 2시간씩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냥 조금 못 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손도 못 풀고 문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한 문제도 못 풀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 공부 다시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챔피언전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해서 어제 경기를 했어. 근데 어제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 졌어. 질 줄 알았어. 어제 한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질 줄 알았고 나는 뭐 이렇게 지든 이기든 정찬성이 준비한 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응원하면서 봤었는데 지고 인터뷰할 때 이제 지고 나서 인터뷰 마이크 딱 건네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저 그만할래요. 이 얘기가 첫 마디였어. 그만할래요. 나 이제 그만할게요. 운동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유가 어제 이겼어야 한 번 더 챔피언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정찬성은 이제 챔피언전 도전을 못할 거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지. 난 이제 챔피언이 될 수 없어. 운동을 하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은퇴를 하게 되는 거야. 정찬성이 중학교 때부터 격투기 선수를 했으니까 20년 정도를 한 건데 자기가 본인은 20년 동안 매달린 일을 그만둘 때 어떨 것 같냐 느낌이. 나는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아. 본인이 20년 동안 매진한 일을 이제 그만둬야 돼. 이제 할 수 없어.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목표의식을 이렇다지.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게 목표의식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 내가 격투기 선수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 이게 운동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야구 선수들은 그냥 공 던지고 치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야구 선수들이 되게 힘들게 이겨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경기하는 거야. 일주일에 6번을 경기를 하거든. 야구는 월요일 빼고 화수목 경기하고 또 이동해서 금토일 경기하고 3일마다 이동을 해야 돼. 3일마다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3일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긴 해. 여기서 뭐 멀어봤자 부산이잖아. 부산까지 버스 타고 4시간. 미국은 어떠니? 미국은 동부지구랑 서부지구 제일 끝이면 비행기 타고 12시간씩 이동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오늘 게임을 했어. 보통 야구는 저녁에 하니까 밤 9시 반 10시에 게임이 끝나? 그럼 다음날 저쪽 멀리서 하면은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10시간, 12시간, 10시간 이동해가지고 도착해. 그럼 거기 도착하면 3시, 4시야. 그럼 바로 또 게임 시작해. 6시 반에.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거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그거 다음으로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혹은 싸우는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못하면 격투기 선수가 못해. 그게 뭐냐면 감량이야, 감량. 체중 조절. 운동 선수들이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체중 조절, 체중 감량인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몸무게가 70kg인데 7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찬성이 나랑 키가 똑같아. 정찬성이 나랑 키가 똑같거든. 근데 정찬성은 격투기 선수니까 근육이 훨씬 많을 거니까 근육이 더 무거우니까 평균 체중이 나보다 훨씬 많이 나. 되게 말라 보이는데도 나는 근육이 없어서 70kg인데 정찬성은 평균 체중이 한 76, 7, 뭐 많이 나갈 때 78kg까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찬성 체중이 패더급이거든. 패더급은 감량 그 기준 체중이 64.5kg야. 그러면 그 격투기 시합하기 전날 체중 그 감량 그 체중을 재는데 그때까지 64.5kg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평소부터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훈련할 때는 평소 체중으로 훈련을 하다가 일주일 전쯤부터 체중 감량을 하고 마지막 이제 딱 체중 재는 전날에 24시간 전에 이제 수분 감량을 하거든. 그래서 하루에 막 하루 만에 4kg, 5kg를 빼. 근데 이게 뚱뚱한 사람이 4kg, 5kg 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격투기 선수들은 체지방률이 10%가 안 돼. 뺄 지방이 없어. 근데 4kg, 5kg를 뺀다는 건 24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땀을 빼는 거야. 몸의 수분을 다 빼는 거지. 자, 어느 정도냐면 소변도 안 나올 정도로 땀을 빼. 침을 뱉었는데 침이 안 나올 정도로 수분을 뺀다.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시합 일주일 전에 내가 빼야 될 체중이 보통 선수들이 12에서 15kg야. 일주일 동안 그걸 빼야 된다. 근데 몸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바로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빼면서 마지막 하루에는 땀복 막 옷을 막 5개, 6개 껴입고 런닝을 몇 시간씩 뛰고 그 다음에 사우나 들어가서 땀 빼고 막 주무르고 계속 뛰고 침 뱉고 그걸 계속 한단 말이야. 물 한 방울 못 마셔. 격투기 선수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맞고 싸우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 체중 조절이거든. 체중 조절. 내가 이 격투기 선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프로 다이어트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 프로는 없는 거지. 살 빼는 거, 체중을 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조차, 격투기 선수들조차 3개월, 4개월마다 체중을 빼는 사람들조차 뭘 가지고 체중을 빼냐면 목표를 딱 정해. 내가 오늘은 몇 킬로를 만들 거고 이날까지 몇 킬로를 만들 거고 이거를 정하고 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감량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모든 게 다 똑같겠지.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공부도 똑같은 거야. 양 정하고 목표 정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이게 없으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나도 수업 막 하는 것 같지만 늘 이렇게 정하고 수업을 해. 내가 이때까지 진도를 이만큼 나가길 바라고 숙제를 이만큼 내줄 거고 이때 또 이렇게 나갈 거고 대신에 이제 하다 보면은 변수가 좀 생기겠지. 뭐 이렇게 너네가 너무 잘 해가지고 더 나갈 때도 있고 좀 힘들어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덜 나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임기응변 할 수 있는 게 경험이겠지. 경험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공부를 그렇게 목표를 좀 잘 잡고 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같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봐도 돼. 2학년 때부터는 그러면 안 돼. 근데 1학년 때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볼 건지 저렇게 해볼 건지를 잘 정하고 그래서 항상 계획표를 짜야 돼. 적어도 시험은 4주 전에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니까 4주 전에 내가 국어는 무슨 문제지 몇 개를 가지고 할 건지 수학은 몇 개를 가지고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그런 거 좀 잘 세우면서 해봐. 그래서 역함수 내가 지금 이게 왜 하냐면 그게 왜 있냐면 역함수가 우리 고등학교 수학 3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잖아. 사실 몰라도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도 된다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 역함수는 좀 예외야. 역함수는 정말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2학년, 3학년 때 계속 잘 써먹을 수 있거든. 써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면 그냥 못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굳이 오늘 좀 살짝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야. 합성함수도 마찬가지거든. 합성함수도 그래서 내가 한번 간을 보고 설명을 하려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못했었는데 역함수가 좀 더 어렵고 중요하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한 5분, 10분이면 되거든. 아니 한 10분이면 되니까 잘 들어봅시다. 여기 되게 많은 게 숨어있어. 자, 역함수는 자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쳐볼게. 우리 항상 함수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했잖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서 만약에 a를 이렇게 b로 보내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함수 f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굳이 이렇게 써놓지? a가 b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fa는 b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지.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되는 함수 f가 있다. 우리 역함수다라고 하면 여기 이름에다 숨어있는 거는 이 역자가 거꾸로라는 뜻이잖아. 역방향 할 때 역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리버스라고도 하고 혹은 인버스라고도 하고 근데 수학에서는 리버스보다는 인버스가 역이라는 의미에 좀 가까워. 리버스는 약간 되감다의 의미가 수학에서 좀 강해서 인버스 펑션이다라고 부를 거야. 역함수는 인버스 펑션이다라고 부를 건데 그럼 말 그대로 함수를 거꾸로 돌리는 거야. x에서 y로 가는 게 f였다면 선생님 함수를 길 통로처럼 보자고 했잖아. x에서 y로 보내는 게 f였다면 역함수는 거꾸로 어디서 어디로 보내게 되겠어?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가 되는 거지.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부를 거고 수학은 뭐든지 항상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 우리 역수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미리 가르친 게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 우리 3의 역수다 3의 역수다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3분의 1을 의미하잖아. 이 3분의 1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이 지수의 음수가 역수를 의미하거든.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수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똑같이 역함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f의 마치 역수의 음수를 붙인 것처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진 않고 그냥 역함수 fx라고 읽고 혹은 fx, 인버스 fx다라고 읽는데 역함수를 이렇게 기호로 써서 역함수를 이제부터 이렇게 f에 마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x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y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공역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 내가 지금 역함수라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냐면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역함수가 누구나 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아. 함수 f가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라는 말은 존재하기 위해서는이랑 똑같이 말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가 뭐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한번 하고 f가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함수 f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 자,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고찰을 해볼게. 자, 만약에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2, 3 있고 1, 2, 3 이렇게 있어서 1도 1로 가고 있고 2도 1로 가고 있고 3도 3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3은 3으로 간다고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1이 화살표를 2개 맞았지. 그러니까 함수는 되지. 함수는 그냥 x가 한 개의 화살표만 쏘면 되니까 얘 함수는 당연히 돼.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의 자 1이 1로 가잖아.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돼. 2가 1로 갔으니까 거꾸로 화살표를 쓰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3이 3으로 갔으니까 3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빨간색 화살표를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보면 함수가 될 수 있니? 이렇게 화살표 2개 쓰면 돼, 안 돼? 양자리 걸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병헌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화살표 안 써도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지금 얘는 1이 화살표를 2개 쓰고 있고 2는 화살표를 안 쓰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뭐가 될 수 없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역함수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도 하나씩만 화살표를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때 내가 거꾸로 화살표를 쏘면 다 한 개씩 쏘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애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한 개씩 맞는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화살표를 한 개씩 맞아야 되고 빈틈없이 다 맞아야 돼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y가 공역이자 치역이 돼야 돼. 공역이자 치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역함수 f 인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될 거야. 그럼 원래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거라서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자 치역이었는데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할 거고 요 x가 공역이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치역의 역할을 할 거거든. 다시 여기다 쓰면 이 y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요 x가 공역이자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냐면 역함수에서는 y가 원래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자 치역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자꾸 어떻게 썼었니? 함수를 y는 fx 이렇게 썼잖아.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썼다. 근데 역함수는 y가 x의 역할을 하고 있고 x가 y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원래 x가 정의역인데 y가 정의역의 역할을 할 거고 y가 공역인데 x가 공역이나 치역의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이 뉘앙스를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야. 역함수는 y가 x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y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월요일날 중요하게 쓰일 텐데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역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둘게. 다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저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늘 이거 한마디만 하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짓게. 선생님이 늘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 함수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요 그림에 역함수를 푸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 아까 내가 FA는 B라는 그림을 그렸잖아. A가 F에 의해서 B로 가고 있어. 그럼 역함수는 누구를 어디로 보내니? 역함수는 B를 A로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는 B를 A로 보내고 있어. 그럼 여기다 옆에다 써볼게. FA는 B인데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될 거야. 너희는 역함수에서 이거 한 줄만 기억하면 돼. 이게 전부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 딱 한 줄만 오늘 요거만 기억하고 가도 내일 많은 걸 할 수 있어. 역함수의 정. 자, 만약에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이면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이면 f a는 b이면 f a는 b이면 역함수에다가는 둘이 뒤집어서 집어넣은 게 성립하는 거거든. 둘이 자리를 바꾼 게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성립할 때 f 인버스 b는 a다. 이게 역함수의 전부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역함수 문제를 저것만 갖고 푼 거야. 저것만 갖고 푼 거야. FA가 B이고 F 인버스 B는 A다. 뭔가 되게 역함수에서 해야 될 행동들이 많은데 저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많은 행동들을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하나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역함수를 좀 간을 봤던 거고 내일 역함수 진도 나가기 전에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할 거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진도 나가는 거 이외로 좀 빡센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한 5분 쉬었다가 선생님 원래 저번 플레이 시간에 합성함수가 너무 중요해서 합성함수 문제 풀려고 했던 거니까 오늘 요것만 좀 풀어서 봅시다. 이거 풀고 이거 체크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 플레이 때 체크해줄 거니까 이거 다 풀면 다 풀어서 틀린 것만 고치고 봅시다. 안 되는 거는 체크하고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이거는 줄게. 그냥 여기서 풀어도 돼. 아무래도 될 것 같고 문제 풀어서 채점하고 안 되는 거는 체크하고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고 나 주고 갑시다. 선생님 푼 거 좀 그려요. 안 되는 거 억지로 안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잘 해보고 갑시다.